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생생한 정보들만 전해드립니다.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꿀팁까지 꼼꼼하게 전해드립니다. 버라이어티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을 위한 힐링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이웃 동네 사용 설명서, 일본 니가타로 떠나보고요. 생생한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신라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선덕여왕의 행차를 만나봅니다. 우리 동네 맛있는 소식도 빠질 수 없죠. 특별한 숙성 비법으로 맛을 잡은 식당들, 발효 숙성 돼지고기와 게르마늄 숙성회를 만나보고요. 끝으로 한 주간의 우리 지역 이슈들을 챙기는 주간 동네 경향까지 오늘도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벌써 5월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참 빨간 글자들이 많이 보이는 달인데 5월 휴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서영석 씨 또 김수면 아나운서는 뭐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뭔가 5월 달 하니까요. 네. 공휴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좀 활용해서 짧은 여행도 다녀오고 싶고요. 오. 네, 특별히 5월이잖아요. 네.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또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영서 씨는 어떻게 보내세요? 효녀네요. 네, 예. 그래요? 제가 지금 반성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따뜻하잖아요. 네. 봄도 왔고 해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생각을 제가 좀 한동안 못하고 지냈던 건 아닌가 하는 네. 반성이 좀 되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제 네. 또래 친구들도 그렇고 요즘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하면은 휴대폰에 아이들 사진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득하잖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어쩔 수 가족 없어요. 사진, 그렇죠. 네. 부부 사진, 아이 사진은 그득한데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저도 반성하겠네요.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은 부모님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겠다 맞아요. 생각이 아이들 모습 듭니다. 보면은 뭐 네.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으로 남기고 뭐 먹는 모습, 자는 모습, 노는 모습 이렇게 담게 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담는 그런 관심은 우리가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 발견에서 좀 깜짝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시나요? 예, 예. 뭐 어떤? 맞아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 예. 방법은요. 먼저 이 노란 깨톡창에서요. 동네 발견을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요. 네. 또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은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예. 또 최고의 사연으로 선정된 한 분께는요. 이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이 풀빌라, 펜션, 숙박권까지 보내드립니다. 뭘 준다고요? 풀빌라, 펜션, 펜션. 이야, 예, 브라보. 그거 못하죠. 예, 예. 예, 저는 오늘부터 예. 효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을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예. 아니 내부자 거래는 또 안 돼요. 안 돼요? 서영석 씨는 일단 제외시키고. 예.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아쉽지만 시청자들 시청자분들 위해 위해서. 양보를 그럼 좀 양보해야죠. 네, 예, 예. 맞아요. 사실 제가 이 네. 풀빌라 펜션 상품이 있다고 해서 네. 욕심에 살짝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앞에 동해 바다가 쫙 펼쳐지고요. 아. 그 옆으로 큰 수영장이 또 야하게 있거든요. 예. 아마 가족분들끼리 가면은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간단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어떤 사진을 거요? 보내실 때 네. 세로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세로 사진은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됩니다. 예, 고화질로 해서 가로로 예쁘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많이 네.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휴대폰 속에 이제 부모님 사진 있는 분들이 잘 없는데 이제 요즘 또 셀카봉이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부모님의 사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톡창에 그 친구 추가, 이 동네 발견 친구 맞아요. 추가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면 되잖아요. 사연과 함께. 예. 네. 그러면 이제 상품 풀빌라, 펜션, 숙박권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어딜 가면 좋을까, 또 어딜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또 한 가지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경주시에서는요. 2018년 봄 여행 주간을 맞아서 식물원, 또 박물관, 또 아쿠아월드까지 다양한 관광시설과 또 이 숙박시설에 최대 50%까지 할인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식물원, 박물관, 아쿠아월드까지 해서 50%. 50%.
예, 할인. 야, 네. 또 저는 또 할인 좋아하거든요. 예, 50%니까. 예. 네. 좋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을 하는 2018 봄 여행 주간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할인 쿠폰 정보들을 여러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5월을 맞이해서 다채로운 공연 행사들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보문 수상 공연장에서는요. 경주 국악 여행이 열리고요. 어린이날인 5월 5일 그리고 6일에는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2018 경주 어린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이 기다린다고 하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또 예. 5월 12일 토요일에는요. 네. 이 경주 교촌마을에서 가면 무희극 신라오기가 펼쳐지고요. 네. 또 5월 1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최초 고분 콘서트인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네, 올해 개막 공연으로는 락밴드 이 부활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 멋있겠네요. 봉황대 대단하죠. 그 뮤직스퀘어는 또 오래된 그 이 공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동안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이번엔 또 부활이 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5월에 열리는 그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오늘 첫 순서 서영석 씨가 다녀오셨죠?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알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조금 멀리 다녀왔습니다. 멀리요? 예, 얼마나 멀리 다녔어요? 힌트를 좀 네. 드리자면요. 우선 한국은 아니문이다. 한국이 아니문이다. 아니에요? 예, 네. 힌트가 좀 되셨습니까? 아니문이다 되셨습니까? 그거 예. 보니까 예, 좀 가깝고도 먼 나라.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어떤 맛과 어떤 경관이 있는지는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피곤해 보이는 영석 씨.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방송하랴 몸 관리하랴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니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으려나요? 화장실 카메라 꺼요 빨리 화장실. 일과 일상의 균형이 깨져버린 영석 씨. 아무래도 힐링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러나 바쁜 일상 속 힐링 여행이 가능하기나 할까? 꿈 같은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쪽잠이라도 자보려는데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꿈인지 생신지 국제선 탑승구 앞에 선 영석 씨. 망설이지 말고 얼른 떠나요. 얼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친 저의 모습이 안 돼 보여서일까요? 제게도 꿈 같은 힐링 여행의 시간이 왔습니다. 선물처럼 찾아온 여행지는요, 바로 일본의 니가타현이었습니다.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된 곳으로도 유명하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새하얀 설산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힐링 여행 함께 하실까요? 우리의 동해와 마주보며 바닷가에 자리한 니가타현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다설지대이자 일본의 제1곡창지대인데요. 맛있는 쌀이 유명하니 더불어 술도 유명하고 겨울에는 설국이 되니 전 세계 스키어들이 열광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지금은 봄을 맞은 니가타현, 설국의 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은 기본, 신선한 해물들의 잊지 못할 맛, 그리고 니가타의 명물, 맛있는 쌀과 청주까지 오감을 만족시킨 힐링 여행기 지금 공개합니다. 봄을 맞은 니가타에는요, 노란 유채꽃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유채꽃은 많지요. 이거는 못 보셨을 겁니다. 봄꽃 유채꽃 뒤로 펼쳐지는 멋진, 보이세요? 설산. 여기는 봄이요. 니가타에 사는
겨울이로다. 눈과 꽃을 동시에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겨울과 봄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요, 후쿠시마가타라는 습지대입니다. 각종 야생조류와 희귀 식물의 보고라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다고 하네요. 아름다운 자연에 이어 이번에는 니가타의 전통 가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그냥 보기에는 되게 잘 지어놓은 별장 같지만 이 별장 안에서 일본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전통 공연이라. 이곳은 니가타의 3대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이토가의 여름 별장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특히 기녀들의 전통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곳입니다. 게이기의 전통 공연을 계승 보존하고 있는 곳은요, 일본에서도 교토, 도쿄, 그리고 니가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귀한 시간을 체험한 거죠. 술이 유명한 고장인 만큼 기녀들과 함께하는 옛날 술자리 문화도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술 한 잔 안 마셨는데도 얼씨구나 재밌더라고요. 私たちは昔からのお姉さんたちの文化を次の道へつながるようにお客様へ皆様に発信できるように日々なのでお客様にぜひともお座敷の方に来ていただくことが私たちの願いです。 사이토가의 별장을 나와 잠시 니가타의 봄을 만끽했습니다. 꽃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튤립과 벚꽃길이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일하느라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던 봄을 니가타에서 제대로 만끽했네요. 잠시 쉬었으니 또 다른 여행지로 가볼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북방문화박물관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반겨주는 이곳은요, 다다미방이 65개가 넘는 일본식 전통 가옥입니다. 옛날 일본 북방 지역의 생활성을 엿볼 수 있는 장식물과 집기가 잘 보존돼 있어서 박물관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요, 아름다운 정원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북방문화박물관에서는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맛있는 쌀로 유명한 니가타답게 밥짓기 체험이 있었습니다. 요 특이하게 생긴 솥, 바로 하가마를 이용해 직접 밥을 지어 먹는 건데요. 아름다운 정원을 벗삼아 느긋하게 불 조절을 하고 뜸을 들이면 윤기가 좌르르르르 흐르는 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반찬과도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 이름, 갓 지은 흰쌀밥입니다. 찰기 좋은 밥알이 입안에서 쫀득쫀득 씹히는 식감, 씹을수록 퍼지는 니가타 쌀의 달달한 맛. 아이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속까지 든든하게 제대로 힐링한 시간이었네요. 맛있는 쌀밥을 먹었으니 이번에는 그 맛있는 쌀로 빚은 일본의 청주를 맛보러 갑니다. 니가타에 있는 한 양조장의 전시실인데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종류의 술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잔 시음을 해봤는데요. 니가타의 쌀밥만큼이나 달큰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니가타 현에는 양조장만 무려 91개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모두 합하면 무려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네요.
니가타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쌀과 눈이 녹아내린 깨끗한 물이 빚어낸 니가타의 명품 술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폰슈칸 청주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정말 색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넣는 이것, 자판기처럼 생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니가타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술입니다. 이게 술의 고장이라고 할 만큼 사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케를 저렴하게 마셔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구석구석 많더라고요. 여기처럼. 이것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맛보고 싶은 것을 골라 동전을 넣으면요, 술 한 잔이 나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게 사물함이냐? 아닙니다. 전부 다 사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케의 거의 뭐 박물관이다. 폰슈칸에서만 100여 종의 청주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500엔을 내면 잔과 함께 5종류의 술을 맛볼 수 있는 동전을 주더라고요. 향긋하고 깨끗한 일본 청주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술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옆에 써있는 숫자들이 보이시나요? 도정률은 얼마인지, 단맛이 강한지, 쓴맛이 강한지 술의 특징을 보고 고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같이 니가타의 명품 술이라 뭘 고르든 맛이 좋습니다. 니가타의 청주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청주와 잘 어울리는 신선한 해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찾아왔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열심히 배에서 물건을 내린 생물들 엄청 크다. 우와. 대박. 굴. 싱싱한 굴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었는데, 이 크기, 이 빛깔 여러분 보이십니까? 와, 사이즈 봐라. 레몬만 살짝 뿌려서 먹는데 우와. 오이. 오, 대박 신선합니다. 역시 시장하면 먹거리죠. 숯불 향이 은은하게 배인 생선 통구이, 맛있는 냄새가 저를 마구마구 끌어당겼습니다. 잠시 정글에 온 것 같은 기분으로 생선 통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잡내도 없고 담백하고요.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신선한 해물이 있는 곳에는 초밥이 유명하기 마련이죠. 니가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뭔가 벌써 분위기가 로컬 맛집 냄새가 팍 납니다. 사실 일본에서 초밥집에 가면요, 이왕이면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먹고 싶은데 일본어를 모른다면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니가타에서는 고민 끝! 이곳 니카타에서는요, 초밥을 주문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키와미,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날의 가장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초밥을 만들어주는 니카타만의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사장님, 키와미 가져오래마사. 초밥 장인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빚어지는 눈부신 초밥의 자태, 여러분 보이십니까? 눈으로 먼저 호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맛을 봐야겠죠. 키와미, 가장 신선한 그날의 재료로 만든 최고의 초밥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야말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맛. 뭉친 어깨가 풀어지고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싹 치유되는 듯한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아우 오세요. 이거 와서 먹어야 돼. 사장님을 존경하게 돼. 눈빛으로 먹을수록 사장님을 존경하게 돼요. 저분이구나. 맛있는 초밥과 함께 완벽한 힐링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니가타의 봄 여행 어떠셨나요?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 명품 쌀과 명품 술,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이 반기는 니가타. 저의 힐링 여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일본 니가타현으로 떠난 힐링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아,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 예기, 그러니까 게이기 그 공연도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저도 참 그 일본 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또 같이 또 공연까지도 해보고. 굉장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벌써 제 얼굴이 니가타 다녀오고 나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거 맞아요. 진짜 네. 그 분칠한 것처럼 예. 얼굴도 허해지고 예. 멋있어졌어요, 되게. 솔직한 말씀 맞죠? 예. 정말 근데 힐링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게이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예. 뭐 우리 많은 분들은 뭐 게이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 전통적 기에 예기를 중시하는 게이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 예, 예. 뭐 일본의 전통 문화들 그리고 예. 술자리 문화도 이렇게 함께 배워볼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즐거웠어요. 특히 이 교토, 도쿄, 니가타 세 군데에만 남아 있다고 해요. 아. 니가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타가 이 가오바타 야스나리 그 설국의 그 배경이죠. 배경이 된 네.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그 쌀이 아주 유명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경기도 이천 같이 이 쌀이 아주 그 유명하고 그 초밥도 지금 드셨는데 어때요? 다 제일 좀 부러웠어요.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동해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동해와 그쪽 니가타의 동해가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친숙한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 물이 굉장히 좋아요. 아. 물이 좋으니 쌀이 좋고, 쌀이 좋고. 좋으니 술이 좋고, 술이 좋고. 경관이 좋으니 아. 눈이 좋고, 그러니 설국인 곳이죠. 아. 그러다 눈에 보니 안 좋을 게 자연히 없었네요. 네. 해산물도 좋고요. 예. 아까 키와미 들어보셨죠? 네. 그게 말이죠. 키와미가 그날 들어오는 해산물들 중에서 네. 가장 좋은 식재료로 만들어내는 초밥 코스가 바로 네. 이 키와미라고 합니다. 아. 그냥 가셔서 네. 키와미 하면 알아서 최고의 진미를 맛보실 수가 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너무 우리 부럽네요. 네. 우리 네. 한국에서 먹는 초밥이랑은 좀 맛이 다른가요? 어떻게 좀 달라요? 저 너무 뭐 궁금해요. 비슷하겠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초밥 맛이 어떠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다기보다 네. 아까 주방장님 셰프님 보셨죠? 네. 제가 한 입 딱 먹고 셰프님을 딱 바라봤을 때 네. 보통의 셰프님들은 예. 맛있어요 라고 쳐다보거든요. 네. 이분은 네. 딱 쳐다보니까 맛있지, 죽이지 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자신감이 일단 팍 나고요. 네. 정말 신선해요. 그 자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보셔야 알아요. 네. 네. 또 서영석 씨를 이렇게 보면은 네. 좀 호응을 잘해줄 것 같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또 그 주방장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액션을 좀 바라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한 점 더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 좀 해봤는데 키와미는 정량이랍니다. 예. 애교 부린다고 해서 더 주는 거 없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요. 아, 예. 저도 니가타 보니까요. 저는 네. 저렇게 맛있는 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예, 예, 뭐 예. 설국이다. 전 뒤에 그 펼쳐진 설산 보셨어요? 네. 너무 아, 아름답더라고요. 멋있네요. 예, 그런 예. 자연 경관을 보면서 먹는 초밥은 어떤 맛일까요? 그렇네요. 예. 꼭 가보고 싶어요. 네. 예, 예. 그러게요. 사실 니가타현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니가타현, 니가타시가 어디야? 어디에 있는 거지라고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뭐 자주 드시는 뭐 고시히카리라는 쌀품종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 뭐 사케, 뭐 아하. 일본 술이죠. 맞아요. 청주. 역시 이제 네. 거의 고향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물이 많고 또 깨끗한 고장입니다. 아마 여름 휴가 또 겨울 휴가를 고민하신다면은요, 한번 지금부터 잘 검색해 보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네. 더할 나위 없는 휴가가 될 거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네. 예, 예. 이렇게 니가타 1편만 들어도 너무 이렇게 재밌잖아요. 예, 보는데 예. 다음 주에 또 2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2편 보시면은 네. 아마 횟가닥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예고편 예.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 니가타시에 조금 더 집중되고 조금 더 멋있고 맛있는 것들이
2편에는 펼쳐질 거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아시죠? 네네. 이 무라카미 하루키와 관련이 있는 도시의 네. 온천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서영석 씨는 동네 발견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저도. 그 섭외를 잘 받아가지고 예, 네. 일본까지 갔다 오고. 다음에는 뭐 한번 특집으로 예. 뭐 니가타 혹은 뭐 힐링 동네 발견에서 다 같이 한번 가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요? 진짜요?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예, 경비는 뭐 우리 동생 아나운서가 되시고요. 네. 예. 갑자기 흥분하시네요. 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 소식을 네. 또 전해드려야 되는데 동네 발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요, 경주에서 열리는 5월의 행사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곳을 저희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바로 선덕여왕의 첨성대 행차라고 합니다. 네. 네, 이번 행사는요, 신라왕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네. 체험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신라의 아름다운 금관을 쓴 성덕여왕, 그리고 네. 그녀를 따르는 우리 많은 화랑들이 첨성대를 비롯해서 동부서적지 일대를 돌면서 오. 여행객들을 만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신라시대 모습들을 어떻게 또 재현을 했을지 아주 궁금해지는데 선덕 여왕의 행차,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따스해진 봄, 가족 여행이 더 잦아지는 5월. 경주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놓쳐서는 안 될 특별한 바로 행사가 신라의 있다고요? 27대 왕, 신라 최초 여왕 선덕여왕이 관광객 여러분들을 맞이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선덕여왕,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여왕이었죠. 그래서 한번 행차를 하면 모든 백성이 그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몰렸다고 하는데 2018 다시 시작된 선덕여왕의 행차 어떤 모습일지 저와 함께 타임 슬립. 신라 선덕여왕의 행차가 경주 첨성대와 동부사적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의 신라를 보고 즐기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행렬을 만나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일요일도 반납하고 선덕여왕의 행차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인데요. 열심히 변신 중인 출연자들 사이에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주름을 이렇게 올리지 말라고. 그게 주름 밑으로 내려가야 섬세한 손길로 된다. 신라 복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행차에 사용되는 신라 의상들을 직접 만든 분입니다. 이건 또 잘못 입혀졌습니까? 네, 잘못 입혀졌습니다. 이게 바르게 착장을 해야 이게 우리가 군사 네. 모양이 제대로 잡히겠죠. 그렇죠. 요 병사들도 앞에도 앞쪽에도 네, 병사 옷들도 있고 우리 고치대 복장입니다. 고치대 복장. 네. 앞쪽에서 이제 막 부는 네, 앞쪽에서 신호를 하는 나각 부는데 이제 보자. 잘 익었네. 예. 모자도 조금만 이렇게 내려 쓰고. 모자도 조금 내리고. 3주차로서 이제 좀. 네, 그래. 그런데 뒤에 끈은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더 이쁘게 되겠네. 감동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작은 것 하나 놓칠 수 없죠. 선덕여왕 행차에 사용되는 의상들은 신라복식 연구회와 함께 오랜 자료조사를 거쳐 만들어졌는데요. 경주를 찾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신라의 멋과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출토된 유물과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고추대 복장을 비롯해 귀족, 장군, 병사, 화랑, 그리고 선덕여왕의 옷까지 총 8벌의 신라복식이 이번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가 넓은. 소매가 일단 넓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양은 우리가 경주 유적에 출토되는 유물에서 이렇게 문양을 가져다가 유적과 썼고. 유물 보고 네. 이제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신라인들은 생각했다고 믿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왕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 하나하나 문헌 고증과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재현됐습니다. 가마와 모자, 무기와 악기 모두 각각의 전문가가 제작을 했는데요. 특히 금관과 신라의 환도대도는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 유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김시영 리포터, 여기까지 와서 행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김시영 리포터,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듭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예, 일단 오늘 자 여왕님의 햇볕을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드디어 선덕여왕 행차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왕님이 행차하시는데 여기까지 보겠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까? 할 때만 떨리고 약간 너무 소란스러우면은 약간 좀 리얼리티하지 않으니까 약간 조금 묵직한 기분으로 가니까 항상 약간 그런 약간 떨리는 기분 약간 뭐라 하지? 항상 설레는 마음 좀 숨기고 설레는 마음 숨기고 관광객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하랑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선덕여왕 납시오! 박수 함성! 불어! 하나 둘 셋! 여기 둘 셋! 선덕여왕의 행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 선덕여왕의 행차는 향교를 출발해 대림, 첨성대, 동궁과 월지, 그리고 대릉원을 거쳐 다시 첨성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옛날 선덕여왕이 첨성대 행차를 나오면 백성들이 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행차 역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이가 아무래도 이제 못 보던 광경이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여기를 지역을 이제 예전에 이 지역을 관리하시던 여왕이님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도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그 행사들이 좀 더 그 경주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경주가 뭐라고 하신 건 아는데 실제로 이렇게 성덕유랑도 지나가고 다른 외곽지 사람들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 보니까 더 이제 몸소가 더 느끼겠어요. 그러고 너무 좋았어요. 행차가 끝나면 포토타임이 시작됩니다. 신라 복식을 갖춰 입은 출연진들과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역시 선덕여왕의 인기 폭발! 저랑도 한 컷 찍어야죠. 일단 선덕여왕. 자, 일단 선덕여왕이 먼저. 그렇죠. 여왕님이 먼저죠. 하나, 둘. 김시영 리포터의 포토타임도 성공적! 저도 오늘 같이 행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되고 일단은 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제가 걷는데도 막 예쁘다 너무 좋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덕여왕 역할을 한 것도 영광이지만 이제 행차를 할 때 관광객분들께서 호응도 해주시기 때문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5월에 경주 오시면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5월 경주에 오시면 선덕여왕 행차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우와! 신라 선덕여왕 첨성대에 행차하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덕여왕 행차 재현. 5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놓치지 마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혹은 역사 자료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신라의 이 문화를 이렇게 또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비하고 신기로운데, 네. 또 이 관광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첨성대랑 대릉원 일대를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 아니면 산책을 하셨던 분들에게는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아주 색다르고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포토타임 보셨죠? 포토타임. 네, 아주 선덕여왕이랑 기념 촬영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화랑과 사진을 찍어보는 게 어떨까 했지만 아쉽습니다. 저도 역시 선덕여왕과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가졌는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디테일에 조금 감동을 했습니다. 의상 하나, 소품 하나에 정성을 정말 많이 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제 유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라의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체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 참여한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네. 화랑이라든가 뭐 병사 또 고치대로 참여한 분들 이분들은 저 어떤 분들인지 맞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번 선덕여왕 행차에 참여한 분들은요. 네. 모두 경주의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는요. 네. 보통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네. 해병대 전후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화랑으로 또 행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걸음걸이가 좀 다르죠. 네. 씩씩하게 막 이렇게 걸을 것 같고 웅장하시고.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멋있었습니다. 네. 어쩐지 흐뭇하더라고요, 보는데. 네. 네, 선덕여왕의 이 첨성대 행차는요, 5월 2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만날 수 있는데요. 12시랑 2시 이렇게 하루 2차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이번 주말에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선덕여왕과 한번 그 기념 촬영도 하시고 저희 그 시청자의 발견에 좀 후기도 남겨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의 발견에 후기 남기는 방법 네.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포항 BC 홈페이지 그리고 SNS 그리고 깨톡. 깨톡. 예, 저희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사진이 굉장히 배고프고 간절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진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각종 장류부터 아삭한 김치까지 우리나라 음식에서 숙성과 발효가 빠지면 왠지 섭하죠. 여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숙성을 시켜 감칠맛을 내는 가게들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3인 먹으러 왔는데 5인분 먹게 되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좀 더 쫀득하고 좋아요. 다양한 숙성 방법으로 원재료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매력적인 숙성의 맛. 지금 맛보러 가보실까요? 숙성의 맛을 찾아 도착한 첫 번째 집. 아니, 맛이 없으면 돈을 안 받는다고요? 사장님의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이 가게는 대체 어떤 숙성의 맛을 보여줄까요? 사장님, 여기 발효 숙성 목살 3인분 주십시오. 참나무 훈연 삼겹살 3인분이요. 네? 발효랑 훈연이요? 숙성 삼겹살을 많이 들어봤는데 발효 숙성도 있나요? 예, 저희들은 발효 숙성을 이틀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숙성 기계는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특허요? 예. 이 집 고기의 남다른 자부심의 근거는 바로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숙성고. 질 좋은 국내산 1등급 돼지고기만이 숙성고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데요. 그럼 그 숙성고 안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아, 여기 찍으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이 안에 저희들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찍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가져가야 됩니다. 결국 숙성고 안을 찍지 못했지만 그 과정은 볼 수 있었는데요. 숙성고에서 24시간, 또 건조기에서 24시간, 총 이틀에 걸쳐 숙성을 시키면 육즙이 부드럽고 쫀득한 고기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발효 숙성은 고기가 품고 있는 맛있는 성분을 다 끌어내는 게 발효 숙성입니다. 고기 본연의 맛을 다 끌어내는 게 발효 숙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단맛과 짠맛과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풍미 또한, 고기의 풍미 또한 더 깊어집니다. 이번에는 참나무 훈연. 이 숙성기계 역시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기로 초벌을 하는 것이 아닌 향을 입혀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겉으론 구분이 힘든 숙성육. 과연 손님들이 그 숙성의 맛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반 생삼겹살과 발효 숙성 참나무 훈연을 직접 구워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데요. 뭐가 뭔지? 예. 숙성 방법은 달라도 굽는 조건은 통일. 동시에 불판 위에 올라간 고기들. 과연 손님들은 각각의 숙성 방법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삼겹을.
그냥 한 겹. 숙성 삼겹입니다. 참나무 훈연 숙성 삼겹살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숙성의 맛을 만든다. 이 말이 들으러세. 느끼함부터 해가지고 그 육즙의 그 살아있는 맛, 그런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참나무 향을 품은 훈연 돼지고기와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들이 지글지글 손님상에서 익어가는데요.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치면 육질은 부드럽고 육즙은 풍부해진답니다. 부드럽고 딱 씹으면 그 육즙이 확 입안에 퍼지고요. 완전히 익은 고기들은 아프거든요. 근데 부드러워서 상당히 좋아요.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먹어도 좀 안 질리고, 제가 봤을 때는 3인분 이상 먹으면 무조건 5인분 이상 또 먹게 되는 그런 고기인 것 같습니다. 숙성의 맛을 찾아라. 두 번째로 찾은 곳은 포항의 어느 한 횟집. 팔딱팔딱 싱싱한 횟감들이 가득한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숙성의 맛이 있나요? 여기가 숙성으로 맛을 내는 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떤 걸 숙성하나요? 예, 저희 집에서 나가는 모든 음식은 게르마늄 돌로 숙성해서 나갑니다. 게르마늄 돌요? 예. 바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게르마늄 돌입니다. 이 집에서는 게르마늄을 가지고 회를 숙성시킨다고 하는데요. 청도와 원주에서 돌을 가져오신다는 사장님. 대체 언제부터 이 숙성 방법으로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한 6년 전에 그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을 수족을 거의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안 됐던데 두 지인이 소개로 게르마늄이 든 그 음용수를 먹고 나서 몸이 좀 좋아졌어요. 6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효과는 없었는데요. 그러다 게르마늄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몸이 좋아짐을 느낀 사장님은 그때부터 게르마늄 숙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답니다. 회를 좀 더 숙성하는데 더 식감을 좋게 살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하던 중에 게르마늄으로 된 물을 가지고 숙성을 해보니까 맛이 월등히 좋아져갖고 그때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게르마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게르마늄을 이용한 숙성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르마늄 접시를 준비해 주시고 싱싱한 회를 먹기 좋게 떠주세요. 접시 위에 게르마늄 볼을 넣고 숙성을 시키는데 주의할 점도 있다네요. 저희들은 숙성을 할 때 그 수족관에서 바로 잡아낸 싱싱한 그 회 고기를 생선을 바로 포를 떠서 바로 이 게르마늄 접시에 넣어서 바로 냉장고에서 한 3시간 내에서 4시간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죽은 생선은 숙성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생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숙성 과정이 끝나면 접시에 보기 좋게 한 점씩 올려놓는데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사로잡은 게르마늄 숙성회. 어떤 맛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럼 손님들에게 직접 맛 평가를 부탁드려 볼까요? 때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 횟집을 찾은 사람들,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숙성회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일반 회랑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나요? 처음 먹는 순간에 뭔가는 이제 좀 특이하네 했는데 먹을수록 자꾸 땡겨. 게르마늄 위에 오늘 숙성하는 그거 때문에 이게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하고 또 쫀득쫀득하고 고소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뒷맛이 고소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는 게르마늄 돌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에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메뉴가 바로 물회와 매운탕입니다. 매운탕을 끓일 때 그 게르마늄 원석을 넣고 끓여요. 매운탕의 그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물회에서는 반드시 그 게르마늄 볼을 갖다 항상 넣어 놓는데 그 게르마늄이 우러난 물은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 나요. 게르마늄을 사용해 육수를 우려낸 물에는 비린내 없는 담백한 맛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숙성된 음식이 최고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숙성의 맛. 다양한 방법으로 깊은 맛을 내는 숙성된 음식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불현듯 시상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오래 두어야 맛있다. 네. 고기도 그렇다. 야, 정말 이 숙성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숙성을 하니까 그 고기의 참맛, 회의 참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이미 침이 막 꿀떡꿀떡 그죠? 삼켜지는데 네. 저도 사실은 숙성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뭐가 다를까 좀 상상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맛보기 전까진 절대 상상 불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고깃집 사장님께서 이제 이 숙성 방법을 연구하실 때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 이게 그 숙성 방법을 터득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건데 특히 이제 숙성고 안에 이게 이제 뭐가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데요. 예, 그 원리가 참 어떨지. 예. 촬영을 하면서요, 저희 제작진이 몇 번이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신대요. 네. 뭐 한 가지 단서를 좀 찾자면 알맞은 온도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숙성고 안에 무언가 물체를 넣어 두신다는데 네. 그 물체가 무엇인지는 가족들만 한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요? 설마요. 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아시겠죠. 그게 가족만 또 알겠어요. 굉장히 네. 철저하신 게요. 네. 직원들이 모두 다 가족이래요. 가족이구나. 예. 아무래도 이 비법 때문에 직원들을 안 쓰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가족들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가족들만 알고 있는 비법인 거죠. 정말 철저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저도 보니까요. 맛없으면 돈을 받지 않는다. 저 현수막을 보고 나서 얼마나 고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또 고기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이 예. 숙성고기 예, 한번 고기 맛보러 좋아하시죠? 꼭 네. 가야죠. 네, 가겠습니다. 아니 김수미 아나운서 고기 참 좋아해요. 예. 맞아요. 예. 몇 인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죠? 한번 최대로 먹으면은. 이거 공개 방송인가요? 네. 저 4인분 정도? 5인분? 4인분 정도. 네. 4인분 드시고 나서 냉면도 먹고. 네, 냉면 먹고 거기에 네. 이제 후식으로 된장찌개랑 밥. 밥도 네. 먹고. 예. 그리고 이제는 포항 왔으니까 예. 호박식혜 한 잔 딱 먹고. 호박식혜도 먹고. 예. 예.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네,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게르마늄으로 만든 그 물회 있죠. 예. 네. 그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운탕도 또 궁금했고, 이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이제 여름에도 이게 무르지 않고 이렇게 물회를 갖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거,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신선했는데 정말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숙성의 달인 사장님들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는 입이 즐거우면 그만이잖아요. 와, 네. 이 집 정말 잘하는구나 네. 한마디면 끝인데 네. 이 숙성의 참맛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저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숙성 음식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그럼요. 예. 동시에 해봤습니다. 네. 먹다 보면은 네. 가족 간의 정도요 조금 더 진하게 숙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세요. 국내 발견이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포항에서는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등 시내 전 지역에서 축하 공연과 군 장비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경주에서도 황성공원 내 충원탑 산책로에서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는데요. 모범 어린이 시상식과 함께 동아리 공연 및 체험, 또 전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회 포항 거리예술축제가 5일부터 7일까지 송도 송림 테마거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거리예술 활성화 그리고 수준 높은 거리 공연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포항시 문화재단이 자체 기획한 축제라고 하는데요. 네, 마임과 거리극, 서커스 등 다양한 거리 공연과 또 체험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강 소나무 숲길이 조기 개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숲길 이용객의 수요를 감안해서 지난해보다 10일 앞당겨
개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요 어린이와 노약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하고 볼거리가 많은 구간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금강소나무 숲길 예약 관련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은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홈페이지 그리고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5월이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네, 맞아요. 멀리요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지만요. 일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또 공연 이런 것만 잘 챙기셔도요. 참 즐거운 휴일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소나무 숲길 이곳은 제가 정말로 추천합니다. 네.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걸으면 걸을수록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힘이 좀 나요. 네. 숨내음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시기 전에 이곳은 예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는 멸종 위기의 동물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연도 우리가 아껴주고 그리고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약 꼭 하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의 달 특집 앞에서 이제 이 특집 이벤트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좀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가정의 달 특집 개통 이벤트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네. 먼저 동네 발견과 친구를 맺어주시고요. 네. 부모님 사진과 함께 부모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편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다음 주에 사연도 소개해드리고요. 네. 또 소정의 상품들도 드리니까요.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라고 식사권 보내드리고요. 네. 부모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잠자리 하시라고 풀빌라 펜션 숙박권도 저희가 쏩니다. 저희는 이미 상품 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연, 여러분들의 사진 마구마구 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동네 발견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